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중국이 심상치가 않아요. 거의 항복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전쟁, 경제전쟁에서는. 한번 그 사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우선 자율구 동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100% 노딱인데 단가가 굉장히 낮은 그 광고만 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별로 없어요. 많이 도와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몰리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주말에 이거를 이제 폭스뉴스에서 잠깐 한 30초 화면을 따봤어요. 먼저 이게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거대한 흐름이, 이건 이란이죠. 우크라이나의 길을 실수로 격추시켰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바로 주말에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타이완에서는 반중침 민주주의 후보의 승리를 위한 시위가 열렸고요. 홍콩에서는 또 여전히 성적이 깃발든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처한 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잘 정확히 안 전하는데 이란 시위가 이게 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뉴스 한번 보시죠. 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격추시켰다고 이란 정부가 이제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시위를 한 거예요. 주로 젊은 층이 나왔고요.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실탄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조준 사격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촛불 추모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시위자들이 혁명수비대, IRG가 독재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적은 미국이 아니고 이란 내부입니다. 이 캠퍼스에 저렇게 성조기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그 트위터가 많이 전해지고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캠퍼스에 저렇게 이제 도로에다가 성조기랑 이제 그 이스라엘 국기를 그려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밟고 다니게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그걸 피해 다니고, 일부 사람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니까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한 거예요. 그게 저 비디오입니다. 즉 우리가 솔레이만이 죽어서 온 국민이 튀어나와서 무슨 슬픔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따위 식으로 주로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이란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뭐냐? 결국 중국이 이제 코너에 몰린 거죠. 홍콩은 지금 진압하지 못한 채 계속 해방구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9월에 홍콩 입법원 선거가 열립니다. 절반, 75명인가 그 절반은 이제 직선으로 뽑고요. 나머지 절반은 공산당에서 파견을 하는 건데, 임명을 하는 건데, 그 직선으로 뽑는 절반, 75명 거의 대부분이 결국은 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확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볼 텐데요, 중국이? 홍콩도 손에서 거의 놓다시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타이완에서는 예전과 달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이랬는데 어저께도 그 말씀드렸죠. 이번에 차이잉원이 당선되니까 당당하게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독립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순치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이란 순치로 들어간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바닥 민심이 저렇게 신정 체제, 하메이니, 아야톨라 하메이니의 그 신정 체제에 대한 반발, 그리고 혁명 수비대에 대한 반발, IRG, 그 무시무시한 군대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 이게 이란 민심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 의해서 이란이 더 버틸 도리가 없거든요. 이란이 원래 3,400만 배럴 정도 석유를 생산했는데요.
요새 한 일산 한 15만 배럴에서 40만 배럴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이 이제 순치가 되는 건데 중국의 중동 구상 전체가 붕괴하는 걸 뜻합니다. 중국의 중동 구상이란 결국 뭐였냐? 이란이 이끄는 반미 시아 테러 민병대가 지배하는 중동이 그런 거죠. 그게 즉 전리품으로 보면 일단 이라크를 절반쯤 손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라크 지금 정부가 시아파 정부고 친이란 정부예요. 레바논이 그 반미 시아 테러 민병대인 헤즈볼라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나라고요. 시리아는 반미 시아 민병대는 아닌데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를 그 솔레이마니가 지원해 왔었단 말이죠. 후티 여기는 반미 시아 테러 민병대가 나라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데고요. 바레인도 이거 꿈틀거리고 있고요. 아프간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중국의 미국 흔들기 중동 정책이었는데 이 중동 구상 전체가 붕괴한 겁니다. 이번에. 붕괴해 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솔레이마니 참사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붕괴한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 날짜로 내일이니까 아마 우리 날짜로 모레쯤에 그 미중 경제에 관한 first phase, phase 1 딜, 그러니까 첫 단계 협정이 이제 서명됩니다. 발효되는 거죠. 이 협정은 사실은 중국의 굴욕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2년에 걸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연 2천억 달러 증대하고 여기에는 콩과 같은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연간 400억 달러를 증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계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제공을 강제해왔던 관행을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의 금융 서비스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까지 추가로 계획되어 왔던 1,600억 달러 상당 상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1,12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7.5%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존의 2,5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는 고스란히 유지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 측 그 양보가 거의 없어요. 중국 측 양보만 있고 이게 이제 그 중국이 이걸 어겼냐 안 어겼냐를 판단하는 거는 미국만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정을 어겼냐 안 어겼냐 판단하는 것. 그리고 협정을 어기게 되면 바로 원상 회복되는 그러한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패키지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날짜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발표되는데 그때 돼봐야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은 나오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 쭉 정리를 해보면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미중 first phase 1단계 무역협정은 경제전쟁 격화를 미루는 대신 중국이 대폭 항복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왔던 월스트리트저널 WSJ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중 경제전쟁에서 별로 크지 않은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이겼다. 지금 미국 경제 거의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다우존스가 57.44% 올랐습니다. 스탠다드 푸어 500 지수가 53.34%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78.11% 올랐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기사 제목입니다. Trade war with China took toll on US, but not big one.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치른 대가는 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미국 안의 반 트럼프 진영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혼란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탄핵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완전히 답이 없는 짓이거든요. 일단 탄핵에 딱 들어가면
상원에서 바이든, 조 바이든, 아버지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을 불러서 묻게 돼요. 그럼 바이든 정치 인생 끝나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이게 원래 내부 고발자가 트럼프가 저거 했다. 저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젤렌스키를 협박해서 그러니까 뭘로 협박했냐? 코드 프로코 그러니까 저거죠. 저기 뭐야 국방 원조 한 4, 5천억 되는 거 그거를 집행을 안 하겠다라는 걸 암시해서 협박해가지고 바이든 부자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사를 강제하려 시도했다. 이게 이제 그 내부 고발의 핵심 내용인데 이 내부 고발자의 증언록이 없어요. 지금 상원에 보낸 거가. 그거 없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도 얼굴도 못 봐요. 아담 쉬프 혼자만 알아요. 그 하원의 그 정보위원회 위원장. 이번 트럼프 탄핵 소동을 이끈 사람. 이 내부 고발자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어두컴컴한 구석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이야기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 브래넌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CIA 국장으로서 트럼프를 이제 후보 단계 때 낙마시키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 후에는 러시아 스캔들로 엮어서 탄핵시키려고 하던 음모에 관계된 자입니다. 이 브래넌과 한편이었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스캔들 조작해냈을 때 스틸 문건, 스틸 도시에 그거랑도 관계가 있는 그런 정보 요원이고 또한 그 스틸 문건 그거 자체가 순전히 조작된 거짓말 문건인데 그거를 바탕을 대서 공안사범 혐의자에 대한 도청 영장 그걸 파이자 영장이라 그러는데 이 파이자 영장을 엉터리로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트럼프를 공격하겠다고 하면서 그 판사한테 낸 그 영장 그 신청 서류가 다 엉터리예요. 그거 엉터리 영장 신청을 하는데도 관계된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니까 뭐냐면 정보계통 이제 내부 총괄 감사라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인스펙터 제너럴 그러니까 CIA 뭐 FBI 이런 데를 전부 총괄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지금 구두로는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여기 그 ICIG,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인스펙터 제너럴, ICIG가 그런 걸 했는데 이걸 이제 미국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너 그 제대로 그 검증하지 못하고 엉터리 내부 고발이 그냥 하원으로 튀어들어가게 내버려뒀다 검증 안 해줬다라는 걸 너 서면 문서로 설명해라 그러니까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ICIG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소동이 첫 꼬리부터 다 이게 다 엉클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탄핵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탄핵 사유가 뇌물 즉 코드 프로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기로 한 결정되어 있는 국방 차관을 국방 원조를 집행을 빌미로 삼아서 뇌물로 해석하는 거죠. 집행을 빌미로 삼아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건데 이 탄핵 사유에 이게 이 뇌물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 하원이 밝힌 두 번째 사유가 사법방해 그러니까 obstruction of justice인데 사법방해 이것도 탄핵 사유에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 자체가 부재한 거예요. 탄핵 사유에 이제 미스디미너 이런 건 있습니다. 미스디미너는 뭐라고 할까요? 추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격에 안 맞는 행위. 저기 클린턴의 오랄 섹스 건이 이제 미스디미너죠. 그건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이
뇌물이라든지 사법방해가 탄핵 사유에 안 들어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탄핵 사유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하냐, 헌법에 규정한 이런 시비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다 꼬여 있는 문제예요. 이거 정치적으로는 바이든, 민주당의 최강 주자인 바이든을 죽이는 행위고, 그 다음에 그 시발점이 된 내부 고발자는 엉터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가결시킨 그 탄핵 사유는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를 벗어나 있고, 이게 엉터리 탄핵이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상원 가면 다 이제 까지는 거예요. 이거 답 없는 탄핵이죠. 민주당이 이걸로 완전히 머리에 이렇게 총대고 자기 권총 당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반 트럼프 진영, 민주당 쪽을 중심으로 한, 여기가 이란 솔레이마니 참사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반응을 했거든요. 일단 이런 식이에요. 솔레이마니는 이란 및 중동에서 엄청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왜 그런 사람을 죽였냐. 뭐 이런 반응이에요. 실제로 말이. 심지어는 뭐 제국주의 어쩌고 저쩌고 미제국주의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그 자기들끼리 그런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민주당 거물들,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람이 몰고 간 건 뭐냐. 트럼프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킬 참이다. 이런 로직으로 몰고 갔고, 이것을 우리 조중동도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저희 세뇌 탈출에서는 거기 전쟁 안 납니다. 전쟁 안 납니다. 그렇게 제가 장담을 했고요. 혹시 그걸 보셨던 그 자산운용가들, 돈 다루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믿었었더라면 돈 좀 벌으셨을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그나마 이 반 트럼프 진영에서 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뉴욕타임스에 이번에 글을 실은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시사평론가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요, 자격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탄핵은 웃기는 짓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솔레이마니를 잡아 죽인 것은 이건 뭐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도발하는 그런 수순이 아니고, 솔레이마니를 잡아 죽이게 되면 이 테러 민병대가 좀 순치될 것인가, 혹은 테러 민병대를 더 자극해서 문제를 악화시킬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그 정보 계통에서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 그 트럼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자기 글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뭐라 그랬냐. 트럼프야말로 지미 카터,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대통령을 한 게 70년대 말이거든요. 지미 카터 이래로 그 저거를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장 적게 사용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전쟁광으로 몰아가려는 그러한 그 낙인 찍기는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비드 브룩스가 자기 글에서. 이 사람 완전히 민주당 성향, 반 트럼프 성향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글을 쭉 읽다가 보면 큰 그림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어요. 트럼프를 고립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그 미국의 그 시사평론 글이지만 이걸 읽어드리는 까닭은 아마 우리 조중동이나 혹은 이른바 우파 유튜버들도 결국 이 로직을 따라가게 될 거라고요. 뭐 트럼프 장사치, 트럼프 전쟁광, 뭐 트럼프 중동전쟁 추진, 뭐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엔 좀 정신 좀 차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고립주의자. 아, 미국 국익밖에 몰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원단인 이 미국 PC 좌파의 그나마 트럼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보는 정신이 비교적 멀쩡한 미국 PC 좌파의 평론을 제가 한 구절을 고스란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직역입니다. 트럼프는 세계의 복잡 다단한 문제로부터 미국을 분리시키려는 인물이다. 가끔씩 장거리 공격을 통해 도라이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잡아 죽일 뿐 우리 미국인을 잡아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인물이다. 역설적인 것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결국 트럼프를 닮아간다는 점이다. 우리는 문명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중동은 손쓸 도리가 없을 정도로 꼬여 있다. 우리는 중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동에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기엔 우리는 너무 멍청하거나 너무 무력하거나 너무 인종주의적이거나 너무 제국주의적이다 라는 트럼프식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미국엔 지금 좌우를 망라한 커튼이 내려지고 있다. 우리를 중동, 중국, 유럽으로부터 분리하는 커튼이다. 이 방향으로 민주공화 모두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협이다. 우리가 세계를 외면하면 세계도 우리를 외면할 것이라는 착각이 민주공화 모두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고요. 비교적 정신이 멀쩡한 미국 PC 좌파의 논지입니다. 결국 이 논지를 줄여서 보면 트럼프는 고립주의자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야 진짜 트럼프 고립주의자야?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럼프 노선은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트럼프 노선은 한 5가지 정도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1명제는 뭐냐?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 지배력을 받들어 모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란 솔레이마니를 참살한 직후에 트럼프가 발표한 그 연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거기서 트럼프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 됐다. 미국은 석유 및 가스에 관해서 독립성을 획득했다. 미국은 중동의 석유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동 석유에 눈치 보고 받들어 모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석유화학을 거의 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다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병원 가면 주사기는 유리로 돼 있고 앞에 바늘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사기 전부 일회용 플라스틱이잖아요. 쓰고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차혈? 옛날 병원 가면 유리로 된 주사기를 꽂고 그 주사기를 뽑은 다음에 유리로 된 요 시험관에다가 넣죠.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뭔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퍽 꽂고 나서 찍찍 짜면은 피가 쪼르륵 달려 날아오죠. 봉지에. 그다음 봉지째 그냥 시험관이 따로 없이. 요새는 모든 게 다 석유화학을 써요. 제가 지금 만약에 석유화학을 다 없앤다 그러면 마이크도 없어질 거고 제 옷 다 없어질 거고 제 와이셔츠에도 분명히 면은 얼마 안 들어있고 석유화학으로 섬유가 들어있을 거예요. 넥타이도 없어질 거고 저는 여기에 있는 안경, 코, 발 같은 거 안경도 날아갈 거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빨가벗고 앉아야 되고요. 지금 이런 뭐 방음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요. 여기 있는 테레비도 없어지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한 50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된 지. 5, 60년밖에.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 사출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게 1946년경인가요. 그전엔 플라스틱 사출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일론 같은 석유화학 섬유가 나온 게 1930년대입니다. 그전엔 전부 천연 섬유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물 먹고 버리는 페트병. 그 페트병과 같은 형태의 병 모양의 사출이 이루어진 게 1970년대 중반이에요. 즉 석유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에 앞서서 뭐 한 60년, 70년 동안 19세기 말부터 휘발유나 디젤이 연료로 사용돼 왔죠. 그러나 석유화학은 그렇게 발전을 안 했었다고요. 석유화학은 언제 때부터 그렇게 급성장한 거냐. 1940년대, 50년대입니다. 그게. 유화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유화가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가 저희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석유화학, 유화산업 육성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죠. 덕분에. 유화가 가장 강력하죠. 그 저희 나라의 그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석유를 많이 수입할수록 석유 제품 수출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를수록 유화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커져요. 왜냐하면 원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품 가격도 그만큼 그 비율로 올라가거든요. 보통 원료가 30% 오르면 상품 가격도 30% 올라요. 그러면 이익도 그 비율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더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지금 그게 그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한국 경제. 그런데
이 유화를 쓰게 되니까 이게 급속하게 그냥 1970년경부터 완전히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지배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석유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중동을 떠받들고 살게 된 거예요. 그게 1970년경부터 그렇게 떠받들고 살거든요.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지금 제1명제가 그겁니다. 제2명제는 뭐냐? 주적은 중국이다. 이건 제3명제랑 연결돼 있죠. 러시아는 제어 가능하다. 거기 뭐 인구도 축소하고 있는 나라고 결국은 가스와 이 광물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하다. 서유럽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530억 불인가 아니 5,300억 불인가 더 기여하기로 했잖아요. 나토에. 그 다음에 중동은 영내 안보 질서를 자기들 힘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 2, 3명제가 연결돼 있죠. 또 4명제도 연결돼 있죠. 그 미국의 중동 레시피는 골아픈 놈 참살해버리고 그 다음에 까불지 못하게 방어적 군사력으로 딱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 장벽을 만들어서 압력을 가하고 맥시멈 프레셔죠. 경제 제재 가하고 맥시멈 프레셔죠. 정치 공작하고 이런 방식이다. 이게 지금 트럼프 노선이 이렇다고요. 1, 2, 3, 4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연결된 게 뭐냐. 제5명제죠. 승부처는 한반도 및 북한을 해방으로 크게 흔들리게 될 중국이다. 이렇게 되는 게 제5명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에게 야 이란의 순치가 시작됐다. 솔레이마니 참살시키고 이란 퍽 무릎 꿇리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항복했다. 이번 주에 이제 1단계 무역협정. 저 중국 항복 문서거든요. 일종의. 저것 때문에 중국 내부가 뒤집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항복을 하려고 이때까지 미국한테 그렇게 개기고 저기 뭐야 그 미중전쟁 벌인다고 그 크게 떠들고 그 국가에서 그렇게 선전기구 동원해서 그렇게 그 요란 법석을 떨더니 결국 이렇게 항복하려고 그런 거였냐. 이런 얘기가 중국 공산당 및 그와 관련된 학자들 입에서 투덜투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항복을 한 지금 이제 트럼프는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할 거예요?